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17일 날 대전 설명회를 갔었는데 사실 뭐 그날 촬영을 계획했던 건 아닌데 또 이 실황 영상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음성이 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뭐 이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저 영상에다가 자막 입히는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 새로 줌 촬영을 하나하나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있고 선택의 길이 있으면 늘 힘든 쪽, 귀찮은 쪽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걸 믿고서 오늘 대전 설명회 2부 입시 결과 해석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는 아니고 부분적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디가에서 이제 입시 결과란 걸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디가에서 입시 결과를 보는데 힘든 점이 뭐냐 하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괜찮은 뉴스. 괜찮은 뉴스에 이제 중단 부분으로 내려와 보면 대학 입시 복잡하지 않아요가 있는데 이걸 이제 클릭하면 어디가로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입시 결과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뭐죠? 하나의 대학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비교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성서안 중에서 어디가 좋아요? 문과는. 뭐 문과는 성대 아닙니까? 그러면 성대가 입결이 낮아야 되잖아요. 뭐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건 뭐죠? 뭐 빵꾸 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학과는 아니고 사회과학이에요. 뒤집혀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학과 맞아요. 학과 모집이었고 요게 사회과학이었군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그러면 성수한 중에서 좀 밑에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왜 입결이 오히려 경영학과 같은 거 보면 비슷하네. 경영학과는 비슷하고 미디어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더 낫죠? 요거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체제가 좀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안 중에서 교과 내신이 꼴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최저가 높아져서 성균관대학교 입결이 낮아질 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균관대학교가 더 몰려요. 그럼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교과 전형이 많이 생기니까 교과 전형 내신이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내려갔잖아요. 경쟁률만 높았잖아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0대에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가 수능 체제가 세져서 입결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면 다 그대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서강대가 내려가거나 한양대가 내려가겠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내려가나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제가 한양대가 내려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의 영향력이 세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서 죄다 또 한양대를 가고 서강대가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하기도 무서운데 그래도 서강대학교는 최저가 있단 말이에요. 최저가 있는데 모집 단위가 인원이 좀 적었단 말이에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 구멍이 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은 한양대학교가 서울에 있잖아요. 성균관대학교가 수원에 있고 서강대학교는 뭐 다중전공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대가 중요한 거죠. 문과에서는 다중전공이 중요하지만 이과에서는 그냥 공대가 센 게 중요하잖아요. 전자전기, 반도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이제 파란색인데 한양대학교가 좀 셌어요. 성균관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커요.
그러니까 충원율도 많이 돌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을 내는 사람이 안정으로 교과를 냈다. 그럼 어디를 냈겠어요?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를 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다소 모험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양대학교나 서강대학교가 아닌 성균관대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결국 성균관대학교가 충원이 많이 도니까 입결이 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걸 봐도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입결이 비슷하게 나오고 한양대학교가 아주 강하게 나왔죠.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전자전기 같은 거 보면 성수한 중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낮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교과 전형이 최저가 약간 좀 세진 부분들은 있지만 문과 쪽에서 해석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서강대학교가 구멍이 나 있지 한양대학교가 구멍이 나 있지 아니면 정석적으로 최저가 세져서 성대가 돼 있지 그건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전략적 사고가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성수한 라인들의 이제 교과 전형들을 보면 한 1.5 라인들이에요. 70%가. 그러면 70%하고 최종하고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 하면 0.1등급, 0.2등급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1.7이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설환경공학과, 건축학부 요런 게 이제 2등급이 넘어갔었는데 성대에서 이제 두 개의 과가 올해도 또 그럴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입시 결과들을 보고 있으면 올해는 건설환경 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이제 어디가 결과가 나올 때 하나만 보는 건 위험하다. 여러 개를 좀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죠? 여러 개를 같이 보는 거 말고 해야 될 것이 작년과 비교한다, 재작년과 비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를 갖다가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3차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건설환경공학과가 참 성대에서 뽑질 않아요. 작년도에 뽑았는데. 올해 이제 건축은 뽑아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건 이제 엉터리인 거고 건축학과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건축학과는 그냥 작년처럼 약할 수도 있고 세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올해 모집 인원이 성대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시 또 고려해야 되는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도 대폭 줄어들었지만 전기전자도 작년에 25명 뽑았는데 올해 5명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일인 거고 문과 쪽에서 놓고 보면 작년도에 이제 계열 모집으로 뽑던 인문, 사회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인원들이 이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과 모집 쪽에서 교과 전형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대는 판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입결을 갖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비교라는 것을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표로 해봤어요. 이거 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놓고 볼 때 일반고 비율이 성대, 서강대, 한양대학교가 얼마나 되냐 이런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고 비율이 이제 한 50%,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커트라인 쪽에서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50% 정도가 일반고가 갈 수 있는 끝선이다. 그럼 이제 2022년도에 성균관대학교가 1.83, 서강대학교가 1.99, 한양대학교가 2.11. 아, 그럼 이 성수한 순서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서류 점수로 매긴 거니까 인원하고 딱 매치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랑 한양대학교가 좀 더 과소값으로 나온 것 같다. 요거보다 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교과 전형이 1.5에서 1.7 사이란 말이에요. 1.5가 70%고 최종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교과 전형이 안 되니까 낼 거 아니에요. 교과 전형이 되면 교과 전형을 내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한 1.6, 1.7부터 이제 학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쪽으로 놓고 보면 중앙대학교, 시립대학교가 대략적으로 한 2등급부터 교과 전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2등급 끝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정도에서 이제 학종이 형성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는 교과 전형 쪽에서도 모집 인원 변동이 크지만 학종에서도 변동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입시에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입결이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도부터 놓고 보면은 정시 쪽에서 놓고 봐도 성대의 선호도는 사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학종에서도 입결이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서강대, 혹은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사용고만 고교 유형 결과를 내놨는데, 보시다시피 교과는 일반고가 뭐 한 90% 이상이 돼요. 근데 이제 학종으로 가보면 자유형 공립교를 더해봤자 30%예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55%. 그렇죠?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은 15.2%예요. 자연계열은 6.7%고. 고려대학교는 생각보다는 학업부 수용은 일반고 비중이 높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높은 최저 때문에 특목고도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특목고가 학업부 수용이 자기가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열적 합평으로 많이 내게 돼요. 그러니까 계열적 합평으로 많이 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계열적 합평 입결이 올라가게 돼요. 과거처럼 계열적 합평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50% 라인. 50% 라인을 갖다 딱 줄을 그어보면 50% 라인보다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숙명여대, 경희대, 이화여대, 그렇죠? 중앙대, 연세대학교가 어때요? 딱 50% 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50% 라인에서 쭉 꺼지는 데가 연세대학교 50%가 좀 안 돼. 그렇죠? 왜냐면 자유형 공립교를 좀 더 더해야 되니까. 성대 약간 좀 높고 외대가 많네요. 그러니까 내가 입결을 50%컷 정도로밖에 못 논다라고 하는 게 이 일반고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고를 좀 더 많이 뽑는 학교가 있고 조금 덜 뽑는 학교가 있는데 이 경향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외대가 생각보다 외고생을 아주 많이 뽑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괜찮은 뉴스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가 70% 것이 2.3, 뭐 2.6,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2.3인데 일반고인데 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2.3에 동국대학교 내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사랑이라는 양념을 넣으니까 내 자녀를 갖다가 있는 진면목 그대로 보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양념을 딱 띄고 보면 아이들은 전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2.3이 어떠냐면 재수 없으면 숭실대 국민대도 가. 그렇잖아요. 잘 가야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에서 성대, 서강대, 한양대 학종을 내는 건 무리수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으니까 과거와 다르게 중앙대학교 교과, 시립대학교 교과를 내고서 자신 있게 학종을 쓰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에는 연대도, 성대도, 서강대도 교과 전형이 없었으니까 학종을 잘못 쓰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정지원하는 학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과의 마지노선만 구축을 하면 학종은 다 상향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높다는 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교과 전형인데 1.5, 1.6대에서 보시면 벌써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합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학종을 썼다는 얘기죠. 썼는데 떨어졌으니까 지금 경희대학교에 있고 중앙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2.3인데 내가 2.2인데 성서안에 갖다 학종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문과 쪽도 이래요. 그렇죠? 문과 쪽에 교과 라인인데 대략적으로 놓고 보시면 어쩌면 1.8 라인부터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중앙대. 그리고 중앙대만큼 많이 보이는 게 뭐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높아서 1단계 6배수를 통과하고 나면 실제 경쟁률은 미디어가만 1.2대 1이었고 대부분 1대1, 1.1대 1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경쟁률이 낮으니까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낮은 입결이 형성되는 거고, 그게 뭐 고교 유형하고도 관계가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고려대학교의 그 교과 전형은 올해 또 수능 최저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그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학업우수 쪽으로 가서 학업우수 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된다. 아, 제가 1단계 6배수 얘기했던 건 교과 전형 아니고 학업우수 얘기했다. 줌으로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지금 2-이고 학업우수가 이제 1단계 6배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실제 경쟁률이 낮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올해는 이제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입결이 올라갈 거고, 요 라인 정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려대학교 이제 학업우수로 넘어올 텐데, 넘어온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최저가 있으니까 인문 쪽은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자연 쪽은 이 고려대학교가 입결이 좀 올라가겠죠. 최저가 내려갔으니까. 한 2라인 정도로 나오지 않겠어요? 1.5라인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복수 지원이 되니까 학업우수로 옮겨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우수의 실제 경쟁률을 조금 높인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도별로 본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한 해만 보지 말고 산포도를 볼 때도 2022, 21, 20 이렇게 셋을 보면 아, 이게 블라인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간형 자사고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갔구나. 요것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수능 최저가 있었으니까 자연 계열에서 뒤쪽 내신이 빠져나간 것은 과거 영재고에서 수능을 안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 2020, 2021하고 2022의 정보 디스플레이는 아주 극명하게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5등급 바깥에 과거에서 수능을 안 보니까 정보 디스플레이 네오르네상스를 좀 못 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전자공학과에는 전에 없이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수원인데도. 물리학과는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리학과에 가던 수요가, 서울의 물리학과에 가던 수요가 수원의 전자공학과로 넘어갔다. 실제로 유전생명공학과가 생물학과보다 경쟁률이 더 높게 나왔어요. 대우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 그만큼 이제 좀 위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안도 전국형 자사고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국형 자사고 특히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상상 같은 데였는데 3등급들이면 이제 무조건 붙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다 떨어졌어요. 좀 힘들었겠죠. 그렇죠? 뭐 치대도 좀 내신이 좀 강화된 상황인 거고. 한의대가 오히려 2등급 때 중후반들이 좀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좀 바뀐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의대하고 약대하고 모습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한의대가 약대보다 약간 강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아주 크게 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건국대학교예요. 건국대학교 산포도를 이렇게 보는데 건국대학교 산포도는 경희대학교하고 다르게 금년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액 게 없으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뭐랑 비교해요? 경희대랑 같이 비교해 보면 되게 좋아요. 경희대랑 이제 건국대학교 산포도를 같이 비교해 보면 아, 건국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는 조금 못한 학교구나. 그렇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인데 상단이 약간 좀 밀리고 하단 꼬리가 조금 더 길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이들은 어느 정도쯤 나냐라고 놓고 보면 한 0.2, 0.3 이 정도 차이 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전자공학부가 이건 2.2고 이건 2.8이니까 0.6 차이 납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죠? 이 뒤쪽에 과거 영재고를 갖다 좀 더 많이 뽑아서 2.8이 된 거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2.2고, 이게 이제 한 2.4고, 2.3이고, 뭐 이 정도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문과 쪽도 그렇죠. 경희대랑 건국대학교. 중복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일반고에서 이제 끝선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뭐 행정학과처럼 그렇게 봐도 위험한 자리들도 좀 있고, 산포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건데, 건국대학교 같은 데가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약간 밀린다. 근데 정말 아주 얼마 안 밀리죠. 그러니까 같은 내신을 갖고 경희대학교를 내면 붙을 수도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건국대학교를 내면 붙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말고 이제 시립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라고 놓고 보면 문과 쪽은 경희대학교랑 건국대학교 사이에 있잖아요. 시립대학교가. 근데 이제 실제로의 입결을 보면 일반고 입결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렇죠? 아, 시립대학교는 지방학생들이 좀 많이 뽑았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 쪽도 놓고 보시면 전자전기 컴퓨터가 뭐 2등급이네요. 그렇죠? 이거 뭐 상당히 세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2등급 때 초반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종을 낼 때 영문과에 이제 최저 내신 2.61 이거를 보기보다는 도시사회학과에 이제 2.35 이거를 이제 주목하고서 일반고가 한 이 정도쯤에서 형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는 한 2.3, 자사고는 3.6, 특목고는 4.37인데 근데 또 시립대학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고가 굉장히 많이 뽑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사고, 특목고가 낮은 내신이라고 해서 내에서 또 유리하다. 꼭 그렇게만 또 볼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자사고, 특목고가 또 지원 대비 합격률 자체가 그렇죠? 일반고는 지원 대비 합격률이 5.7%지만 자사고는 3.6%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입시 결과란 건 작년도 결과 하나만 딱 보고 하면 됩니까?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학교랑 같이 비교해 보는 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럼 연도별로 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럼 3포도가 있는 학교를 보는 건 필요합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놓는 거.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나하고 이제 장문수 원장님 둘이서. 근데 이게 놓고 보시면 그렇죠. 화생공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이제 2.30, 연세대학교 활동우수는 1.74, 고려대학교 학업우수는 2.08. 그 뭐가 진짜죠? 이게 진짜죠. 그렇죠? 이게 진짜고 수능 최저가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서울대학교는 일반고가 30%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제일 낮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서울대학교 학종 결과 하나만 딱 보고 있으면 내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좀 비교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얘기했었던 얘기인데 고려대학교 학업수라고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입학처가 얘기한 게 뻥이에요. 실제 경쟁률이 1.98대 1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또 충원율을 봐야 되거든요. 수능 최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문과는 1.2대 1이 미디어학과 하나, 나머지 이제 1.1대 1. 이렇게 됐고 이과도 뭐 제일 높은 데가 한 1.4대 1, 2.33대 1밖에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대전 설명회 2부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